자, 동시성 문제 몇 문제 풀어보고,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연무석 6번. 자, 다시 특수상대성 세계로 돌아오자. 자, 우주선 안에 고정되어 있는 광원 2개, 검출기 하나. 그리고 A 관찰자는 B 관찰자의 관찰 내용. 자, A부터 볼게요. P와 R이 광원인데,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Q에 동시에 도달한다. 벌써 끝났어. 자, 두 빛이 Q, 하나의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한다고 누가 봐버렸지? 그럼 이거는 무슨 사건이 되는 거야? 하나의 장소에서 두 가지 빛이 동시에 맞았잖아. 그러면 절대 동시. 그러면 절대 동시가 되었기 때문에 B 입장에서도 Q에 동시에 도달한다 돼야 돼요. 자, 근데 B에 보니까 동시 출발이 되었네. 자, 그러면 B는 바깥에 있거든. 바깥에서 봤을 때 우주선의 움직임이 왼쪽이니까 도착지인 검출기의 움직임을 보는 거야. 검출기가 왼쪽으로 움직이네. 그러면 이 검출기는 왼쪽에서 오고 있는 빛한테는 마중, 오른쪽에서 오는 빛한테는 도망, 멀어진다. 자, 근데 동시 출발, 동시 도착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를 건드려야 돼? 거리를 건드려야지. 거리를 이 검출기가 좀 더 도착하기 어려운 BR 광원한테 좀 더 가깝게. 그래서 검출기를 이쪽으로 좀 쏠리게 해야 한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관찰 내용. 자, A. 빛이 P에서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T다. 자, PQ인데 안에서 봤으니까 그냥 요거 우리가 표현할 때 표현했던 방식으로는 이거 P에서 검출기 Q까지 그냥 편도잖아. 편도를 안에서 봤을 때 T라 했잖아. 거의 T0인 상황이다, 맞지? 이거를 바깥의 사람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돼? 바깥의 사람은 딴 거 신경 쓸 거 없어. 광원 P, 검출기 Q 있는데 얘가 이렇게 움직이잖아, 바깥에서 보면. 그러면 검출기가 광원에서 P에서 오는 빛은 마중 가는 거잖아. 그러면 비교하는 게 T0랑 뭐랑 비교하는 거야? T2 비교하는 거지, 뭐. 우리 식의 표현은. 그러면 얘가 훨씬 크다, 이거지. 그래서 B에서 똑같이 관측하면 T보다는 작게 걸릴 거다, 이거지. 맞죠? 그 다음에 디귿이었나. P와 R 사이의 거리는 2에. 자, B가 봤을 때 P와 R 사이의 거리는 무슨 길이? 고유야, 수축이야? 수축이잖아, 움직이잖아, 맞지? 그러면 수축된 길이가 2L이니까 고유 길이는 2L보다 클 거다. 기니 D, 기억. B가 측정할 때 P와 Q 사이의 거리는 L보다 작다. 자, 전체 길이가 2L인데 지금 PQ는 더 멀거든, QR보다. 그래서 2L의 절반인 L보다는 더 커야지. 얘는 틀렸다, 이거. 니은 A가 관찰할 때 빛은 R보다 P에서 먼저 방출한다. 자, 어, 먹어라. A가 관찰할 때 보니까, 자, A가 보면 안에서 봤으니까 다 정지해 있다. 근데 검출기가 오른쪽에 쏠려 있으니까 검출기에 동시 도착한다는 게 깨지면 안 되잖아. 그러면 더 멀리에 있는 P에서 먼저 쏴야지. 그래서 얘는 R보다 P에서 먼저 방출했으니까 맞다. 디귿. 자, B가 측정할 때 빛이 P에서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T보다 짧다. 자, P에서 Q, 결국 T랑 비교했지? 밖에서 보면 무슨 상황? 검출기가 가만히 있지 않고 마중 가는 상황. 그래서 안에서 쟀을 때 T라 했으니까 바깥에서 재면 T보다는 짧다. 맞다. 응.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얘도 해보자.
같이 한번 보자. 자, 비교하는 건데 둘 다 해볼게. 이 기억을 비교하는데 지금 기억에서는 T1이랑 비교했다, 맞지? 자, 요렇게 먼저 비교할게. 자, 요렇게 비교하면 어떤 상황이 된 거야? 어떤 하나의 상황을 두 관측자가 관측한 걸 서로 비교한다, 맞지? 자, 이 하나의 상황이 광원에서 P까지. 자, 광원 P 검출기 여기 있어. 우주선이 이렇게 움직이잖아. 안에서 보면 그냥 T0 같은 상황이야. 바깥에서 본 거랑 비교하면 바깥에서는 다가가냐, 멀어지냐, 대각선이냐, 세 가지 상황이잖아. 자,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야? 검출기 P가 이쪽으로 움직이잖아. 광원 쪽으로 검출기가 다가가는 상황이다, 맞지? 밖에서 보면 다가가고, 안에서 보면 정지했고, 그 두 개의 시간 비교하라 하면 당연히 누가 짧은 거야? 네 가지밖에 없잖아. 대각선, 광원에게 직접 마중 가는 상황, 광원에서 멀어지는 상황, 안에서 가만히 있는 상황. 비교하면 언제가 제일 길다 했어? 멀어지는 상황. 다가가는 상황이 제일 짧고, 안에 가만히 있는 거랑 대각선 비교하면 대각선이 길잖아. 그러면 그 중앙의 중에서는 대각선 긴 거를 먼저 더 길다로 넣어주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지금은 T1, A가 관측하면 A 바깥에 있잖아. A는 다가가는 상황, B는 가만히 있는 상황. 비교했으니까 얘가 더 크다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T2랑 비교하면 이런 것들하고 비교한다, 맞지? 자, T2가 같은 거는 안에서 봤을 때 B가 안에 있는데 T2, 광원에서 Q랑 광원에서 R이 같다는 거는 Q랑 R은 같은 거리네. 맞습니까? 잠깐만. 이거를 먼저 해야겠네. 자, 요 T1이 같다 했으니까 바깥에서 보면 마중 가는 상황이지. 얘는 뭐예요? Q는 위에 여기 있잖아. 멀어지는 상황이네. 마중 가는 상황이랑 멀어지는 상황이 서로 시간이 같게 걸린대. 그러면 뭐를 건드려야 돼? 길이 건드려야지. 광원이 좀 더 어느 쪽에 붙어야 돼? 얘가 마중 가는 상황이잖아. 마중 가는 상황이 시간이 더 짧아야 정상인데 시간이 같게 걸리는 거 보니까 얘가 길다 이거지, 길다. 그래서 지금 저기가 중앙이 아니고 검출기 이렇게 돼 있으면 광원이 여기 있다 이거지. 그래서 얘네들 둘은 같은 길인데 얘가 훨씬 더 크다 이거지.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B에서 보니까 B는 QR 같다 해서 같다 했고 나머지 얘는 그냥 정지했으니까 얘들 둘보다는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안에서 보면 다 정지했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도 비교합시다. 니은을 T2랑 비교했으니까 니은은 이렇게 비교했네. 그러면 똑같이 같은 상황을 두 관측자가 서로 비교. 광원에서 R 상황은 위로 상황이다. 맞지? 안에서 보면 그냥 곧장 위로 가면 되고 바깥에서 보면 대각선으로 가야 되잖아. 누가 시간이 많이 걸리나? 대각선. 그래서 바깥에서 본 게 A니까 A가 더 많이 걸린다. 그리고 이렇게 비교하면 바깥에서 혼자 다 보잖아. 맞지? 다 봤을 때 다가가는 검출기, 멀어지는 검출기. 거리 조정해서 시간 갖게 맞췄고 얘는 대각선. 그러면 대각선인 R이 지금 누구랑 거리가 같아? Q랑 거리가 같다, 맞지? 자, Q는 멀어지는 검출기고 반대편으로 R은 대각선이잖아.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시간이 많이 걸려? Q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 맞지? 그래서 Q가 시간이 더 많이 걸리니까 T1이 니온보다는 더 크다. 그래서 일단 T1보다 작다 틀렸고 니온은 T2보다 크다 맞고 이거 B의 관성기에서 PQ 사이의 거리는 ECT2보다 크다. 자, 항상 이런 걸 비교하라 하면 ECT2가 뭔지를 봐야 돼. T2는 B가 재고 있는 시간들이잖아. 그러면 T2라는 시간 동안 이 T2라는 시간 동안 빛의 속도로 이동한 거리가 ECT2다 맞지? 자, 그러면 T2, T2, QR이 뭐인 거죠?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가는 게 T2네. 그러면 요 길이, B가 재고 있는 요 길이의 2배가 ECT2야. 자, 그거를 누구랑 비교하래? P에서 Q까지 B랑 비교하네. 그러면 그냥 긴 거네. P에서 Q까지의 길이는 얘보다 얘가 더 길었잖아. 얘가
CT2니까 얘 2배 한다고 얘가 되진 않지. 그러면 ECT2보다는 얘가 더 길다. 맞죠? 오케이. 그 문제는 좀 넘기고 글로 바로 갑시다. 자, 뮤온 살짝 설명하고 저기 뒤에 저 핵반응 그거 같이 질량 에너지 동등성. 자, 그냥 뮤온은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돼. 자, 뮤온의 상황은 일단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설명할 수 있고 고전적에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 맞지? 뮤온이 속도가 엄청 빠른 머시기 이런 속도고 거의 3이라고 보면 돼. 1초에 30만 킬로미터. 자, 그 뮤온의 수명이 2.2 마이크로세컨드. 그러면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했을 때는 빛의 속도에 가까운 얘 속도로 이 시간 동안 가는 거리가 얘가 최고로 갈 수 있는 거리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그게 660m다 이거지. 자, 근데 660m밖에 못 갈 것 같이 보이는 애가 10km 정도 되는 상공에서 생성이 된 뮤온이 지면에서 충분히 관측이 되더라 하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 입장에서 설명해보자. 그거 되면 자, 뭐가 문제인 거야? 얘는 660m밖에 못 가는데 10km를 오네? 이상하다. 그럼 뭐가 문제인 거야? 섞였지, 관측자가. 10km라는 거리는 누구 관측자 입장이야? 지면. 근데 수명은 누구 입장이야? 고유 수명, 고유 시간은. 뮤온 입장이잖아. 관측자 둘을 섞어놓고 설명하니까 안 맞는 거지. 자, 그러면 뮤온의 입장에서 설명해보라 하면 어떻게 설명해야 돼? 뮤온의 입장에서는 자기 수명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 맞아. 근데 뭐가 아니야? 10km 상공이 아니지. 뮤온이 움직이면 뮤온 말고 나머지 세상이 움직인다, 맞지? 산이 움직이잖아. 그럼 산의 길이가 수축되겠지. 그 길이가 대략 15.8 수축이나 팽창이나 되는 시간이 이거 정도가 요 속도일 때 15.8 정도 되거든. 그러면 15.8배 수축을 시켜버리면 얘가 뭐보다 짧아진다? 660m보다 짧아진다 이거지. 그러면 뮤온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성된 곳이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거리다 하는 거고. 그게 뮤온 입장이고 지면 관측자 입장에서는 얘가 맞아. 10km 상공에서 생성된 건 맞는데 뭐가 틀렸어? 수명이 아니지. 시간은 뮤온 입장에서의 시간 간격, 생성되고 없어질 때의 시간 간격이 이거지.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면 관측자 입장에서는 얘가 팽창돼야지. 몇 배? 15.8배. 더 오래 살아남아 있으니까 얘가 이동하는 거리도 15.8배 더 커질 거다. 요거 15.8배 키우면 얘 10km보다 커지거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얘가 15.8배 더 오래 살아남아서 10km는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된다가 우리 입장이다. 네, 그래 설명해 주면 돼. 자, 넘어갑시다. 자, 질량, 에너지, 동등성. 자, 식은 얘야 얘, E는 mc제곱. 그래서 어떤 입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는 게 결국은 질량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 질량이 곧 에너지다. 그 입자 가지고 있는 질량이. 그래서 질량도 항상 관측자에 대해서 상대적인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로 핵반응 본다, 맞지? 자, 핵반응은 어떤 이제 핵들이 만나서 핵융합이 될 수도 있고, 핵분열이 될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반응을 통해서 뭐는 변하면 안 돼요? 전체 핵자의 개수는 변하면 안 돼. 양성자 개수랑 중성자 개수는 양성자가 중성자로 좀 바뀔 수는 있어. 그런 게 이제 뭐 알파 분계, 베타 분계 하면서 이제 알파 분계가 이제 그런 상황인데 문제에서 좀 원래는 안 나오는데 나오는 상황이 있더라고. 저 특히 그런 문제가 몇 개 있었어. 근데 기본적인 거는 자 여기 보면 원소 기호를 표현할 때 여기에 있는 원자 번호는 뭘 알려주는 거고 핵 안에 있는 양성자 개수. 그 다음에 이 질량수는 뭘 알려주는 거야? 양성자, 중성자 합한 개수. 그러면 요 A에서 Z 빼면 여기 중성자 개수겠지.
자, 근데 이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이런 개수들의 총합이 변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면 반응 후에 나오는 에너지는 뭐 때문에 나오는 에너지냐? 질량이 곧 에너지니까 질량 개수로 인한 나오는 에너지다. 그래서 델타 M만큼의 질량 개수이 생기면 거기에 해당하는 에너지인 델타 E만큼의 에너지가 반응 후에 나온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표현 중에서 특이한 표현이 여기 보면 요 전자는 우리가 그 다루는 핵자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핵자 개수가 하나 더 있으면 안 돼. 0인데 얘가 양성자랑 전하량이 똑같으면서 음을 띄고 있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1 이렇게 붙이는 거야. 그 다음에 요 많이 나오는 거 0, 1 요거 중성자 이 수소들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헬륨 뭐 이런 것들. 오케이 바로 가봅시다. 문제로 바로 가자. 자, 다음 두 가지 핵 반응이다. 자, 양성자 수랑 중성자 수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 일단은 양성자 수 하나에 중성자 수 없는 거 보니까 요건 누구예요? 원자 번호 1에 중성자 없으니까 11이지. 수소, 원자 핵, 양성자.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11이랑 A랑 B랑 더해서 C 되고 플러스 뭐 에너지 나오고. 자, 그러면 B랑 C의 관계는 B에 양성자 하나 더해서 C 됐잖아. 그러면 양성자 하나 더 추가된 거밖에 없네. 그러면 양성자 하나가 추가되면 원자 번호 1 추가되고 질량수 1 추가되겠지. 그럼 그게 이제 C니까. 자, B가 양성자 개수가 1개니까 C는 양성자 개수 몇 개? 2개. 자, 중성자 개수는 추가된 게 없어. 얘가 1개니까 얘도 1개. 그러면 얘 뭐예요? 1, 중성자 개수 1이니까. 1, 2, 수소. 요게 B다 이거지. 자, 여기 양성자 개수 하나 더 추가했으니까 2, 3. 헬륨이지. 요게 C다 이거지. 양성자만 하나 추가해도 질량수는 하나 올라가지. 중성자, 양성자 합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D는 B 2개. 자, 중수소 2개 만나서 A 나오고, 수소 원자 핵 나오고 하나, 나머지 나오는 게 D. 원자 번호랑 질량수 맞추자. 원자 번호 더해서 2. 얘 1이니까 여기 나오는 거 원자 번호 1. 질량수 더해서 4니까 얘가 1이 있으니까 여기가 3. 그러면 얘도 3중수소. 그때 나오는 에너지 4.1. 이것도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 오케이. 그러면 기니디 봅시다. 기억. C의 질량수는 3이다. 다 돼야지. 그래서 3 맞네요. 니은. 디귿과 리얼에 더하면 D는 지금 3중수소. 3중수소니까 양성자수 1개에 중성자수 2개. 그래서 더하면 3이다. 맞고. 그 다음에 디귿. 자, 요런 거 질량, 요거는 그냥 요게 질량으로 따지면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이 같아진 다 했으니까 요거야. 그리고 요렇게 생각하면 돼. 5.49라는 에너지가 그 에너지에 해당하는 질량이 있다 했잖아. 그럼 이것도 질량 덩어리야, 질량 덩어리. 에너지가 크면 질량이 큰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걸 연립해서 이제 식을 정리할 건데 식을 정리를 해보니까 뭐 A랑 B랑 더하고 뭐 C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0.1이 됐어. 그러면 이거 여기서 우리가 질량 관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A, B 질량의 합보다 C의 질량이 뭐하다? C의 질량에서 0.1이라는 에너지 빼야 얘 질량이 난 거잖아. 그러면 A, B 질량의 합이랑 C의 질량 비교하면 C가 더 크다. 크다 돼야지, 크다. 여기에 에너지가 나왔으면 C 플러스 에너지까지 해서 얘 질량이잖아. 그러면 C의 질량이 A, B 질량의 합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얘 이제 조정할 건데. 자, 2a랑 이렇게 되게 그냥 얘들을 더하기 빼기 하면 돼. 그러면 여기서는 빼줘야겠네. 빼주면 이제 D 넘기면 하면 되네. 자, 그러면 1번 가식에서 나식 빼볼게. 단순하게 그냥 뺄 거야. 그러면 좌변 어떻게 되노? A-B 된다, 맞지? 우변 어떻게 되노? 여기서 5 빼면 C-A-D. 그리고 숫자를 우리 봐야 돼. 숫자가 양이다. 플러스 숫자 자체는 별로 안 중요해. 1.39. 자, 그러면 원하는 대로 정리해 주자. A 2개 D. 자, A 열로 넘기면 되고. 지금 이게 같다거든. A 넘기고 D 넘기면 2A 플러스 D는 B 넘기면 B 플러스 C에 플러스 1.39. 자, 요 질량 비교했네. 누가 더 크노? 여기 에너지 붙어 있잖아. 이거 더해야 이거잖아. 그러면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크다. 그래서 2A 플러스 D가 B 플러스 C보다 더 크다 했으니까 맞죠? 오케이. 요거 하나 더 해보자. 양성자 분의 중성자 문제. 응? 원래 수트. 들어왔나? 예. 자, 한번 가봅시다. 일단은 뭐 이것 자체로 뭐 어떤 단정 짓기가 어려우니까 여기 보면 11. 그러면 여기는 원자 번호랑 질량수 합이 얼마 돼야 돼? 2 돼야 된다, 맞지? 2. 자, 근데 여기 이제 B가 있으니까 B를 보면 B는 양성자 수랑 중성자 수가 같으네. 그러면 원자 번호랑 우리가 아까 원자 번호랑 질량수 이렇게 했는데 질량수는 이거 두 개 합한 거잖아. 그러면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가 맞고 질량수는 중성자 수는 질량수에서 원자 번호를 뺀 거지. 그러면 A분의 Z를 하고 마이너스 1을 하면 이게 양성자 개수분의 중성자 개수다, 맞지? 그러면 양성자분의 중성자 나오면 여기에 1을 더하면 이게 A분의 Z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 여기에 전부 다 1을 더하면 자, 얘가 1.5고 얘가 2네. 자, 일단은 요거 분의 요거 이거는 뭐 여기에 적혀 있는 거니까. 자, 요거 분의 요게 2인 놈이 B야. 1, 2, 2, 4, 3, 6 다 요 조건이 될 수 있지. 근데 지금 맞는 거는 1, 1 두 개 더해서 B가 나왔잖아.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1, 2 수소다 이거지. 중수소. 자, 그럼 여기에 1, 2 수소가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는 1,0이네. 1,0이면 그게 뭐예요? 뭐고? 잠깐만. 이거는, 자, 1,0인데, 근데 1,0 맞잖아, 맞지? 1,0은 우리가 배운 적이 없다. 이거 뭐겠노? 0이야. 질량수가 0이면 핵자가 아니야. 근데 얘가 여기서 1인데, 플러스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 이거 마이너스 1에 0이 뭐였어? 이게 전자잖아.
똑같이 핵자는 아닌데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다 해서 얘가 전자랑 부호만 다른 양전자야. 자, 이게 보면, 자,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이거 한번 봐봐. 1, 수소는 양성자잖아. 양성자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양성자 하나 만나서 뭐 나왔어? 핵자 두 개가 이미 여기서 끝났잖아. 얘는 양성자 한 개, 중성자 한 개잖아. 그러면 결국 요것만 비교해보면 양성자 두 개가 만나서 양성자, 중성자 하나씩 됐잖아. 그러면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뀐 것밖에 없잖아. 양성자는 전하가 있다, 중성자는 전하가 없고, 맞지? 그러면 전하량도 맞춰줘야 돼. 여기는 양성자가 두 개라서 플러스가 두 개였는데, 여기는 양성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플러스 하나가 나와야 돼. 그 플러스를 가진 입자인데, 핵자는 개수가 맞춰졌으니까 핵자로 나오면 안 된다, 이거지. 그때 나올 수 있는 게 양의 성질을 띠고 있는 양전자 가는 거야, 양전자. 그놈이 여기 있네, 기억. 그리고 에너지 튀어나오고. 오케이. 그래서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는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BB는 중수소였잖아. 중수소 두 개 만나서 자, 1, 2 만나서 1, 2로 나왔다. 남는 건 뭔데? 1, 3. 그러면 1, 3 나오면 요게 3중수소. 요게 C네. 1, 3. 3중수소. 자, 그 다음에 C. 3중수소에서 나온 게 A. A는 얘가 1.5짜리네. 그럼 나올 수 있는 건 뭐 있노? 응? 내가 뭐 잘못했나? 이거 얘 1, 2 맞잖아. 맞지? 양성자, 중성자 한 개씩. 얘 1, 3 맞는데? 1, 2, 오타가 잠깐만. 1, 3에서 A가 양성자가 두 배 더 많아서 2, 3인데? 아, 아씨, 맞네. 아, 여기 보면 양성자 한 개, 중성자 두 개잖아. 얘는 양성자 두 개, 중성자 한 개잖아. 얘는 아까랑 그 반대로 중성자 하나가 양성자 한 개 된 거야. 핵자가 여기서 끝났다. 그러면서 중성자 한 개가 양성자로 되면서 이제 뭐가 나와야 돼? 아무것도 전하가 없는 놈이 전하 플러스가 됐잖아. 그럼 전하량 만족시켜야 되니까 여기 뭐가 나와야 돼? 음전하 나와야지. 그때 나오는 게 마이너스 1 요거 전자. 그래서 기니디 보면 기억 B의 질량수는 2다. B의 질량수 2 맞고. 그 다음에 니은 MA랑 MC 질량이 같다. A랑 C는 다른 입자잖아. 질량 같다 하면 안 되지. 얘는 2, 3 힐륨이고 얘는 1, 3 수소잖아. 질량 같다 해서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기억과 니은은 서로 같은 종류의 일단 전자긴 한데 종류가 서로 다르지. 얘는 양의 부, 얘는 음의 부. 그래서 얘는 틀렸다. 질량수 2다. 오케이. 고, 고래 가고 열 가자 열. 어, 어. 넘어갑시다. 얘도 이거 다 할 시간이 없겠다. 저기 그거 정리된 거 페이지 없네. 그냥 연력학 과정으로 바로 갈게. 자, 우리가 연력학에서 쓰는 거는 식이 총 딱 두 가지 다 맞지? PV는 NRT카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나 플러스 연력학 제일법칙 Q는
데타 U 플러스 W. 자, 그리고 과정으로는, 연력화 과정으로는 총 크게는 4가지. 등적, 등압, 등온, 단열. 총 4가지 남았지. 이 중에서 요 부피가 일정한 과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과정은 부피 변화로 좀 세부적으로 나눈다 맞지? 그러면 팽창이냐 압축이냐로 나누고 요 과정만 팽창 압축이 없어서 뭘로 나눠요? 가열, 온도가 올라가는 과정이냐 냉각 과정이냐로 이렇게 나눈다. 그래서 보통 문제에서 주로 많이 물어보는 거는 부호야. 얘들의 부호. 증가하니 감소하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자, 그러면 등적 가열은 일단 등적 과정은 얘가 0이잖아. 얘가 W가 0이니까 Q랑 데타 U랑 같다는 거. 그냥 쓸 때만 그냥 그렇다 하지 말고 이제 등적 과정 하면 Q를 물어보는 거랑 데타 U를 물어보는 게 같다는 거예요. 같은 걸 물어보는 거다. 자, 그러면 Q의 부호가 데타 U의 부호랑 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등적 가열 자체가 뭐야? 온도 올리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온도가 증가하는 과정이니까 흡열 과정이야. Q가 플러스면 흡열 과정이야. Q가 마이너스면 발열 과정. 그 다음에 등적 냉각 과정이 그러면 온도 내려가니까 내부 에너지 감소하고 Q 잃어버리는 발열 과정. 자, 나머지 요 과정들은 Q의 부호를 뭘로 결정해요? 팽창이냐 압축이냐로 나눴으니까 뭐가 결정하면 되고 1이 결정하는 거지 W가. 자, 팽창이 되면 W가 0보다 큰 거다 맞지? 자, W가 0보다 크면 등압은 압력이 일정한데 팽창하면 온도는 당연히 올라가야 돼. 그러면 1도 하고 플러스, 온도도 올라가고 플러스, 다 플러스라서 얘도 플러스. 그래서 등압은 팽창 과정과 압축 과정이 셋 다 플러스면 그건 뭐야? 팽창이고 셋 다 마이너스면 압축이다. 그래서 팽창 과정이 흡열 과정, 압축 과정이 발열 과정이다. 등온도 마찬가지야. 온도가 일정하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고 일을 하면 그 일을 한 만큼 외부에서 열을 충당해 와야 돼. 그래야지 온도 변화가 없을 수 있지. 그래서 팽창을 하면 열을 흡수하는 과정. 압축이 되면 압축되면서 받은 일을 내가 가지면 온도 증가잖아. 다 뭐야 돼? 방출. 그래서 압축되는 과정이 열을 방출하는 발열 과정. 그렇게 이제 Q의 부호를 구분하면 돼. 그래서 팽창은 전부 다 Q 흡수하는 과정이야. 압축은 Q 방출하는 과정이고. 단열은 당연히 열이 차단돼 있다 했으니까 단열은 Q 흡수도 없고 방출도 없으니까 Q는 0. 그래서 뒤에 열기관의 열효율 이런 거 물어볼 때 단열 과정이 있으면 좀 고맙지. Q를 신경 안 써도 되잖아, 그 과정. 오케이? 자, 그리고 문제에서 보통 외부의 상황이라는 게 압력이야. 외부의 압력의 변화가 없이 팽창이나 압축이 되면 그 과정은 무슨 과정으로 우리가 말하노? 이 모든 연력학 과정은 다 천천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방에 기체를 가다 놓고 내가 얘한테 열을 가해. 열을 가하면 얘가 올라가겠지. 근데 얘가 올라가면서 이 기체 분자들이 여기를 치잖아. 치면서 올리잖아. 자, 그럼 팽창을 하는데 외부 조건, 이 피스톤에 대해서 외부 조건이 변화가 없잖아. 대기압이. 자, 그러면 아주 천천히 일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얘가 갑자기 압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미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얘는 무슨 과정? 등압이야, 등압. 외부 조건에 항상 맞춰서 압력을 유지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은 여기에 두 개의 기체가 넣어놓고 여기에 A 기체에 열 가하고 B 기체는 냅뒀어. 얘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피스톤이야. 자, 일단은 이 피스톤의 양쪽에 있는 기체는 뭐가 같아야 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피스톤이라 했잖아. 단열이 있지, 단열. 단열돼 있지. 얘들은 뭐가 같아야 돼? 압력이 같아야지, 압력이. 자, 그래서 A 기체의 압력은 항상 누구 기체의 압력하고 동일. B 기체의 압력이랑 동일이야. 자, 그러면 B 기체가 압력이 안 변하면 A 기체는 등압 과정이야. 근데 대부분 문제가 이게 전부 다 단열돼 있잖아. 그러면 A가 팽창하면서 밀어주면 B 기체는 2를 받을 거란 말이야.
B 기체는 2를 받는데 여기가 모듈이 단열돼 있으니까 B는 뭐 할 수밖에 없어. 받은 2를 내부 에너지 증가에 쓸 수밖에 없잖아. 그럼 얘는 온도 증가야. 부피가 작아지는데 더 기체가 활발해져. 그럼 어떻게 돼? 압력이 당연히 커지겠지. 그 압력과 같아야 되는 게 A니까 A는 절대 등압 과정이 아니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외부에서 Q를 줬어. 이 Q는 어디에 쓰이니 물어보면. 내부 에너지 증가하는 데 쓰이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에너지는 일하는 데 쓰이고. 근데 어차피 궁극적으로 보면 그 일은 누가 받은 거야? B가 받아가서 B의 내부 에너지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 Q가 어디에 쓰이니 물어보면 A의 내부 에너지 변화와 B의 내부 에너지 변화에 쓰였을 거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A랑 B 기체의 개수가 동일하다. 개수가 동일하면 얘 온도 T 올리고 얘 온도 T 올렸으면 얘들 둘의 온도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같겠지. 개수가 동일하면. 자, 그래서 A, B의 개수가 동일하면 델타 U의 이 대수 관계 누가 더 크니 물어보면 그거는 뭘로 비교하면 돼? 어떤 기체가 온도가 더 많이 증가했니로 비교하면 된다 이거지. 똑같이 안 가져가. 2분의 Q씩 안 가져간다고.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많은 에너지를 가져가야 돼? 온도가 누가 더 많이 올라가야 돼? 라고 묻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누가 더 온도가 많이 올라가야 돼? A랑 B 중에서 나중에 부피가 누가 더 커? A가 더 크다 맞지? 자, 부피가 A가 더 큰데 A, B 기체는 뭐가 같아야 돼? 압력이 같아야지. 자유롭게 움직이는 피스톤을 끼고 있잖아. 그러면 부피가 더 큰 방에 들어가 있는 A가 부피가 더 작은 방에 들어가 있는 B보다 압력이 커야 돼. 압력이 똑같아야 돼. 그러면 누가 더 활발해야 돼? A가 활발해야지. 그러면 A가 온도가 더 커져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누가 더 크다? A가 더 크다. 그러면 A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2분의 Q보다는 크다 하면 맞는 거야. 절반보다는 더 커야지. 얘는 절반보다 작고. 예. 고려하고 바로 저 뒤에 문제들로 가보자. 저 열기관 문제들. 요것도 잠깐 설명하고. 요것도 서술은 할 수 있어야 돼. 자, 연력학 제1법칙과 연력학 제2법칙 지금 페이지는 38페이지. 구분 짓자. 연력학 제1법칙은 그냥 무슨 법칙이라 했어? 열에서 쓰는 에너지 보존. 들어온 에너지가 얼마인데 얼마 일하고 얘가 얼마 가졌다. 연력학 제2법칙은 에너지 보존이랑 상관 있는 건 아니야. 연력학 제2법칙은 자연현상은 기본적으로 가만 냅두면 어떤 한 방향으로만 일어난다 했어.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했어. 그런 과정을 무슨 과정이라고 한다 했어요? 비가역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역은 이상적인 거야. 우리 자연현상들은 다 비가역 과정이야. 자, 그러면 비가역이니까 방향성이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 방향이 A에서 B 방향인지 B에서 A 방향인지를 결정해야지. 그거를 누가 결정해 준다? 그걸 누가 설명해 준다? 연력학 제2법칙이 설명해 준다.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 물리에서는 따로 물리량으로 엔트로피라는 물리량을 정의합니다. 무질서도라는. 그래서 무질서도라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 자연스러운 방향. 감소하는 방향은 에너지를 줘야 되는 방향. 그렇게 이제 구분을 지어주는 법칙이 연력학 제2법칙.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 1법칙이랑은 구분을 해야 돼. 상황이 딱 봐도 그래.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못 온다. 이거는 어떤 법칙으로 성립해야 되냐? 설명해야 되냐? 1법칙은 아니지. 2법칙이지, 2법칙.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비가역 과정으로 하나 배우는 게 이 단열 자율팽창. 단열 자율팽창은 모듈 다 0이지. 자, 이 모든 상황이 다 단열되어 있어. 그리고 여기가 진공이야. 그러면 밸브 열었어. 밸브 열면 안에 있는 기체가 확산돼서 나온다 맞지? 자, 근데 상대가 계속 진공이잖아. 그러면 상대 압력이 0이니까 일을 할 리가 없지. 그러면 기체가 팽창을 하는데 일을 안 해. 자, 그리고 이 기체들은 바깥에서 외부에서 열을 교환할 수도 없어. 그러면
Q도 0이고 W도 0이야. 그러면 델타 U가 뭐 돼야 돼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0이지. 그러면 얘는 온도도 안 변하고 일도 안 하고 외부는 열기관도 없고 이런 상황이다 이거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얘는 한 번 이렇게 되면 다시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 비가역 과정이고, 자, 그래도 최종 상태가 보면 최종 중간 과정은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최종 상황만 비교하면 얘는 부피가 몇 배 된 기체야. 2배 됐는데 온도는 뭐 된다 했어? 일정하다 했지. 온도 변화는 없다 했잖아. 그러면 온도가 변하지 않고 PV나 NRT 이상기체에도 온도는 변하지 않는데 부피가 2배 됐어. 그러면 압력은 절반 되었다 하면 돼. 절반. 그래서 이때 압력은 절대 압력보다 절반이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열기관 열효율. 자, 일단 기본적인 열기관의 열효율은 받은 에너지, 고온부, 그 온도가 높은 고온에서 온도가 낮은 저온으로 흐르는 에너지가 대표적인 열에너지예요. 그 열에너지 중에서 일부 일로 쓰겠다 하는 게 열기관이고, 그래서 고온부에서 열기관이 열에너지, 보통 Q1으로 설명하지, Q1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100%는 없어. 일부 에너지는 Q2는 다시 저온부로 방출해야 돼. 방출하고 나머지 요 에너지를 일로 쓴다. 그러면 열기관의 열효율을 표현하는 방법은 받은 거 분의 얼마만큼 일을 할 수 있니? W는 Q1과 Q2의 차이로 한 일이니까 Q1 Q2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열기관의 열효율은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지. 자, 요게 이제 일반적인 열기관의 열효율 표현하는 방법이고, 열기관 중에서 효율이 가장 좋은 이상적인 열기관이 있다 했어요. 카르노 기관. 카르노 기관은 유일하게 열기관의 열효율을 이렇게 대체해서 쓸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고온부 온도랑 저온부 온도의 비가 Q1분의 Q2를 대신할 수 있다. 요거는 카르노 기관에서만 쓸 수 있다. 자, 그리고 요 자리, 그래서 대부분의 열기관 다 이걸로 구할 건데 Q1 자리와 Q2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우리 보통 열기관 하면 그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 과정이 몇 개로 이루어져 있어? 4개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 맞지? 순환 과정이니까 보통 쌍으로 2개, 2개 이렇게 연결하지. 등온 2개, 단열 2개면 이게 카르노 기관. 다 PV 그래프야.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요게 등압 2개, 등적 2개. 로 이루어진 열기관. 당연히 열기관은 시계 방향으로 돌겠어? 반시계로 돌겠어?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돼. 왜? 반시계로 돌면 받은 일이 더 커, 한 일이 더 커? 받은 일이 더 크지. 그러면 걔는 일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뭐야? 일을 받는 애들이야. 그래서 열기관, 뭔가 에너지를 통해서 일을 하는 애를 표현하려면 항상 시계 방향. 그리고 그 순환 과정에서 둘러싸인 면적이 한 순환 과정 동안 한 일. 자, 그러면 여기서 Q1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Q1은 고온부에서 받아온 에너지. 그러면 여기 네 가지 과정들 중에서 Q를 봐야 돼. Q가 0보다 큰 흡수 과정인 애들을 찾아서 그게 다 더해지면 이거야, 이거. 그러면 지금 요 네모에서는 흡수 과정이 누구야? 열 흡수하는 거죠. 등적은 가열, 등압은 팽창. 그러면 등적 가열, 등압 팽창. 요거 2개가 열을 흡수하는 과정이다, 맞지? 이 두 과정에서 흡수한 Q를 다 더해서 넣어야 돼. Q1에. 자, 그 다음에 방출하는 과정은 요거 2개. 얘 방출, 얘 방출. 그래서 이 두 과정에서 방출한 Q는 음으로 표현될 건데 그 Q의 크기를 다 더해서 여기 넣어주면 이 기간의 열효율을 구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뭐가 나오면 반가운 거야? 단열이 나오면 반가운 거야. 단열 2개가 섞여 있으면 이 단열은 신경 안 쓰잖아. 그러면 흡수하는 과정이 오로지 누구 과정이야? 둥근 팽창이 이 과정. 방출하는 과정이 둥근 압축이 요 과정. 그러면 요것만 Q1에 넣고 요것만 Q2에 넣으면 된다 이거지. 뒤에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고 가자.
어, 뒤에 두 번째 풀자. 여기. 유형적은 13-3번. 이번엔 풀 수 있겠나? 니 못 풀었잖아. 과정도 반대로 줘갖고 틀렸잖아. 답을 체크해놓고 푸는데. 야, 그거 답 아니었다. 아, 9분의 2였나?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냥 풀어라, 씨. 답을 찾기. 응? 또 만들어냈다고? 오케이. 가보자. 자, 일단, 열혈 물으니까 Q1분의 Q2 찾아야 돼. Q1과 Q2B. 자, AB 과정과 CD 과정이 같은 과정이잖아. 아, AB 과정 무슨 과정이에요? 압력이 일정한데 온도가 증가하잖아. 등온 팽창 과정이지. 자, 그러면 등온 팽창 과정인데 여기서 한꺼번에 가자. A의 기체의 부피가 A일 때 기체의 부피가 V0. 자, 그러면 이때 V는 축이 없지만 얘가 부피가 V0인데 팽창 과정이잖아. 압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온도가 3배 늘어나면 부피 몇 배로 늘어나노? 3배로 늘어나면 돼. 그러면 얘는 부피가 지금 3V0인 거야. 자, 압력 온도 그래프에서 비례관계. 연장선이 원점 지난다. 자, 이거 무슨 과정? P 2배 되면 T 2배 되는 등적 과정. 부피가 변하면 안 돼. 그러면 부피 그대로 쭉 유지될 거니까 3V0. 자, 얘는 등압 압축 과정. 자, 등압 압축 과정인데, 이게 등적 과정이잖아. 그러면 얘도 V0겠지, 부피가. 자, 그러면 이 등압 압축 과정은 부피가 몇 배 되는 과정이야? 3분의 1배. 압력 일정한데 부피 3분의 1배 되면 당연히 온도도 3분의 1배. 그러면 이때 온도가 T0다.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 자, 그러면 PV 그래프 그리자. 자, 등압 두 개, 등적 두 개니까 깔끔하게 무슨 형태야? 사각형 형태. 자, 등압은 P0랑 3P0에서 놀고, 등적은 V0랑 3V0에서 놀잖아. 그러면 P0, 3P0, V0, 3V0 해서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되겠네. 자, 과정은 A, B 과정이 먼저 등압 팽창 과정부터. 그러면 A, B, C, D, 다시 A 과정. 자, 우리 효율 찾아야 된다. 효율 찾아야 되니까 열 흡수 방출 찾아야지. 여기서 열 흡수 과정. 등적은 가열, 등압은 팽창. 그러면 요거 두 개가 흡수 과정. 방출 과정은 요거 두 개. 자, 흡수량을 보니까 하나 준 게 DA 과정에서 흡수한 열 에너지가 3P0, V0. 자, DA 과정이 무슨 과정인지 보니까 DA 과정은 등적 가열.
흡수한 3P0V0가 Q이자 곧 뭐인 과정? 델타 U인 거죠. 내부 에너지 변화 과정. 근데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항상 온도가 좌우하는 거라 했잖아. 자, 얘 온도가 D에서 T0에서 얼마 됐어요? 3T0 됐어. 자, 온도 얼마나 증가하는 과정이야? 2T0. 그 온도 증가에 쓰였던 내부 에너지 증가가 얼마예요? 3P0, V0. 자, 그거는 그대로 다 나머지 과정에 가져갈 수 있어. 자, 두 번째. B는 온도 얼마야? B 상태는 온도가 얼마예요? 얘보다 3배 돼서 9T0잖아. 그러면 온도가 얼마 증가했어? 6T0. 근데 기준이 2T0 증가하는데 증가한 에너지가 얼마야? 3P0, V0. 자, 그러면 A, B 과정에서 온도 증가가 6T0 됐으니까 델타 U는 저 때보다 3배. 9 플러스 9P0, V0 돼야겠지. 자, 아직 끝은 아니고 우리가 Q 찾고 싶잖아. 얘는 등압 과정이니까 Q가 델타 U랑 뭐랑 더한 거야? W랑 더한 거다, 맞지? 그러면 W도 찾아주고, W는 면적. 여기서 면적, 요 면적이네. 그러면 3P0고 얘가 2V0니까. 면적은 플러스 6P0, V0. 그러면 도합. Q가 얼마예요? 흡수한 Q가. 15P0, V0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DA 과정에서 3 흡수했고, 요 AB 과정에서 15 흡수했잖아. 그러면 전체 흡수한 거 얼마? 어, 어, 18. 그래서 고온부에서 전체 흡수한 게 18P0, V0. 자, 방출한 거는, 1 쳐놓으면 더 편하겠다. 1은 둘러싸인 면적. 둘러싸인 면적 얼마고? 4네. 그러면 얘가 한 과정 동안 하는 일이 4P0, V0. 그러면 방출하는 게 14P0, V0. 그러면 얘의 열 효율은 18분의 4. 9분의 2. 맞네. 하나 더 하자. 밑에 것도 해보자.
자, 가봅시다. 자, 일단은 표에서 주는 게 W랑 델타 U. 자, 델타 U는 한 바퀴 다 돌면 뭐 된다 했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순환 과정을 거치면 T의 변화가 없잖아. 그러면 델타 U도 플러스 마이너스 된 게 다 날라가서 0 돼야 된다 했어요. 자, 그런 거 보면, 자, 일단은 부호를 확인해야 그런 걸 알지. 자, 먼저 A, B 과정, 등압 팽창 과정. 등압 팽창 과정은 일도 하고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는 과정. 그 다음에 A, B 과정은 공합계 단열 과정. 단열 과정은 단열 팽창이니까 얘 일하고 얘는 내부 에너지 감소하는 과정. 그 다음에 CD 과정은 등적 냉각 과정. 등적이니까 일이 없고 냉각이니까 델타유는 마이너스. 마지막 과정이 단열 과정. 단열 압축이니까 일을 이번에는 받고 얘가 온도 증가하는 거죠. 자, 요 상황에서 이거 다 싹 다 하면 뭐 된다 했어요? 0 돼한다 했어. 그러면 이거 두 개 날라가니까 이거 두 개 날라가면 되네. 그러면 x0가 3분의 2 y0다 이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3분의 2 x0 있으니까 날라가고 결국은 한 순환 과정 동안 한 일이 y0다 맞지? 자, 이제 마지막 D가 있어서 묻는 게 열 효율인데 전체 과정에서 열 효율을 따지려면 흡수한 거, 방출한 거 따져야 되는데 단열이 두 개 나왔지. 단열이 두 개 나왔으니까 흡수한 거는 어느 과정만? A, B만 신경 쓰면 되고 방출하는 과정은 CD만 신경 쓰면 된다 이지. 2를 구해놨으니까 하나만 구하면 되겠네. 자, A, B 과정, 흡수 과정에서 Q는 다 더한 거. 그러면 얘가 3분의 2 Y0가 있으니까 3분의 2 1이니까 얘가 플러스 3분의 5 Y0. 그러면 전체 흡수한 거 3분의 5, 그 중에서 일한 거 1. 그러면 3분의 5 흡수에서 1 이랬으니까 얘는 열 효율이 5분의 3이다 이거죠. 5분의 3. 그러면 기니디 보면 기억. 기체의 온도는 A에서와 C에서가 같다. 자, 온도는 항상 내부 에너지 변화. A에서 B까지 증가하고 B에서 C까지 감소한 게 같으면 C에서 온도 똑같아졌겠지. 근데 증가 감소가 같으니까 C에서 온도가 똑같다. 그래서 얘 맞고. 니은 열기관에 1회 순환하는 동안 기체가 방출한 열량은 우리가 안 구한 마지막 하나 물어보네요. 3분의 5 흡수했고 1 일했으니까 남는 거 3분의 2 방출. 그래서 얘는 3분의 2 틀렸고 열 효율은 아까 5분의 3 맞고 이걸 해줍니다.